안녕하세요. 김대식 TV의 김대식입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일본 문학의 흐름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만, 오늘은 그 중에서 일본의 근대 작가의 탄생과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본 문학의 일반적인 특징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2000년의 일본 역사를 통해 외래의 문화를 유입, 동화해 오는 과정에서 성립된 일종의 잡종 문화다, 이렇게 말하는 연구자가 많습니다만, 아무튼 명치시대 이전, 바꾸어 말하면 일본의 근세시대까지, 그 가운데도 특히 일본의 상대시대의 일본은 중국과 우리의 문화와 문명을 받아들이는데 온 힘을 기울였던 것은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일본 문학은 중국, 한국의 문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명치유신 이후에 근대화를 맞이한 일본은 선진 여러 나라와의 격차를 줄이기에 문명 개화라는 구호 아래 가감하게 서양의 학문과 문물을 받아들였죠. 그러나 이 서양 문화와 문명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1868년 명치유신 이후 15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서양 문명의 도입과 수용에 의해 일본의 일부 공업 기술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지만, 적어도 문학의 분야에서는 아직도 서양의 선진 이론을 계속 받아들이는 것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대 중국의 수나라와 당나라, 우리의 신라, 백제, 고구려를 통한 문화와 문명의 흡수는 불교와 예술, 법률 제도와 생활 양식 등 민중의 지배 기구와 귀족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것에 머물렀지만, 근대에 들어와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 그것뿐만 아니라 생산 기술과 생활 양식의 변혁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대 이전에 중국과 우리나라의 문화와 문명의 받아들임은 흡수라고 하기보다는 상대편으로부터 전래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연구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흡수도 주로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건너갔거나 또는 데려온 기술자나 학자, 승려들과 그 자손에 의존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치유신 이후의 일본의 문화와 문명의 흡수 과정은 이제까지 받아들였던 중국과 한국의 동양 문화와 문명이 아니라 서구의 선진 문화와 문명을 단기간에 일본인의 자력으로 개방하여 성공을 거두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서구 문화와 개방과 흡수는 이제까지 문화를 담당하던 주역도 어떻게 보면 바꾸어 놓은 게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죠. 또 그때까지 일본 문화를 담당했던 귀족과 그 사무라이, 승려 등의 특권 계급의 손에 있었던 문화가 일반 국민의 손으로 서서히 넘어오는 계기가 되어 대중문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명치유신을 이루어낸 명치신정부는 봉건체제의 타파와 문명 개화를 구호로 해서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을 단행했으며, 그 개혁이 정치와 군사, 경제의 중심을 둔 것이었기 때문에 명치시대 초기의 문학은 얼마 동안 일본 근세시대를 계승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하나의 예로 에도 말기에 시작자에 의해 쓰여진
대중 상대의 통석 하나의 오락소설인 희작과 전통 시가, 가부키 등이 아직 근대적인 새로운 문학이 싹트지 못한 명치시대 초기에 문학의 주류를 차지하게 되었죠. 이후 서양의 문화의 소개와 함께 애국 문학의 번역도 그때부터 왕성하게 행해졌습니다. 일본의 계몽기 문학으로는 일반적으로 이성과 하나의 규준 또 지식을 개발하여 전 근대적인 일체의 선입견이나 미신에서 탈각하려는 사상적 경향을 갖고 있었죠. 일본에서 계몽 문학이라고 하면 특히 프랑스 혁명 직전에 활약한 볼테르 등의 문학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죠. 명치의 시부터 명치 19년경까지 일본에 나타난 여러 경향의 하나의 문학을 가리킵니다. 이 시대에는 서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소설의 독자가 늘어나자 해외의 작품을 직접 도입하려는 운동이 벌어져서 번역 소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번역된 작품은 여러분들도 잘 아는 영국의 작가로는 세익스피어라든지 리튼이라든지 디즈 제일이라든지 스코트가 있죠. 프랑스 작가로는 베르느, 페네로, 듀마, 유고 등의 작품이 번역이 됐고, 러시아에서는 허무당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 허무당의 문학 등이 이때 일본에 번역 소개되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해 이 당시에 번역된 대표적인 작품은 오다 준이치로가 번역한 가류슝화, 우리말로 하면은 화류춘화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가와시마 주노스케가 번역한 하치주 니치칸 세카이 이슈, 80일간 세계 일주, 우리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80일간 세계 일주 등이 발표되어 크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국내 사정이 좀 안정되자 젊은 지식 계급의 관심은 거의 모두가 정치 사상에 집중되고, 강력한 개화의 바람은 자유민권 운동, 명치시대 초기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한 운동으로 주로 이제 국회 개설을 요망했던 운동을 우리가 이제 자유민권 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민권 운동이 활발해진과 더불어 정치적 계몽의 실현, 문명 사상의 소개와 선전을 목적으로 전개되어 이른바 정치 소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 작품은 야노 류케이의 케이코쿠 비단과 도카이 산시, 가진 노키구 이런 작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 소설은 시작 문학과는 다른 새로운 방향성을 나타냈다고 하는 의미에서 일본 근대 소설의 성립을 위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번역 소설과 정치 소설은 문학 가치는 높다고 할 수 없지만 당시의 청년이나 지식인들에게 문학에 대한 관심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가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새로운 서구 문학의 유입과 이론의 흡수 과정을 통해 이후 구문학관을 배제하여 세태와 인정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려고 하는 작가들이 명치 20년, 그러니까 1887년에서 1896년경에 일본에 등장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이들 작가의 문학 사상은 모두 같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명치 20년대 이후에 등장한 스보우치 쇼요와 후다바테 시메이 등의 작가들을 새로운 시대에 태어난 일본의 근대 작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 근대 문학이 세계화에 성공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 나라가 지니고 있는 문화와 문학의 수준은 그 나라의 국력을 측정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세계 여러 나라는 21세기는 문화전쟁의 시대라는 기치 아래 자국 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양권에서는 문턱이 높다는 노벨 문학상을 일본의 근대 작가인 가바타 야스나리와 오에 겐자부로 두 사람과 영국 국적이지만 2017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일본계 가즈오 이시구로가 수상했다는 것은 일본 근대문학이 세계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가를 여실히 나타내고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 근대문학이 세계화에 성공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명치유신 초기 이래 서양의 문화와 문학 이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후 발표된 작품을 세계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 출판하는데 일본 정부와 민간단체 그리고 작품 발표를 한 작가와 출판사 등 모두가 꾸준히 자국 문화와 세계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라는 점은 우리가 솔직히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일본 민간단체의 역할은 막강하다고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도요다 재단이죠. 코단샤 강담사죠. 인터내셔널 찰스 더틀사, 또 팬클럽, 저작권, 에이전스 이런 비영리 민간 재단과 기업들, 또 대형 출판사, 문학단체 이런 각 단체들이 일본 문학을 직접 번역해 출판, 보급하고 해외 홍보 활동에 열성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들 단체의 사업을 또 후원하는 한편 일본 문화 소개, 일본학 연구, 지원, 문화예술 교류 지원, 후원 프로그램 및 장학제도 운영 등으로 문학 연구를 위한 기반 조성의 한몫을 맡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 덕택에 1920년대에 겐지 모노가타리, 겐지 이야기죠. 영어 번역본이 출간된 이후 지금까지 일본 문학 관계의 2만여 편의 작품들이 애국어로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특히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작품은 총 40여 개국에서 90여 편, 400여 종의 번역 출판되었고 최근에는 미국과 유럽, 러시아, 호주, 우리나라 대학에서 일본의 근대문학 관련 강좌가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강의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본 문학, 특히 근대문학의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어느 정도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일본은 자국의 문화와 문학을 세계 속에 심기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